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거침없는 토론의 현장, 열린 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7시 28분 0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4.2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한나라당의 정책 노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와 소당파가 반값 등록금 감세정책 철회, 대북정책 변경 등을 거론하고 나서자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구주류 측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야당 따라하기, 민주당 이중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황우여 원내대표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연결해서 당내 현안들에 대한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지 오늘 딱 20일 정도가 됐는데요. 맞습니다. 정신없이 바쁘셨죠? 네, 바빴습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20일 되지만 한 두 달은 지나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약속한 대로 화합하고 변화 이 두 가지 제가 약속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또 그것을 위하여 정책 전환 또 낮은 자세로 우리 의원님들 대하는 것 또 야당과의 교섭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겨우 마치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등록금 문제인데요. 네. 어제 이주호 교육과 기술부 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전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군요. 네. 원래 우리 이 장관하고는 제가 13년 만에 이번에 교과위를 떠나서 법사위로 가야 돼요. 우리 김무성 전 대표 자리로 서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상당히 오래전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금 문제는 원래 그 만나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만난 김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 이 인하 또는 이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주로 그 방법을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당과 국회는 수렴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 또 학교 당국 전문가와 함께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요 이제 공청회도 열고 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정해지면은 그러한 국민의 의견 수렴된 것을 가지고 심도 있는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청취자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여쭤보면요. 네. 혹시 운영위로 가시는 것은 아닌가요? 운영위는 같이 합니다. 예, 같이 하시고 법사위도 같이 하시고요. 운영위원장 일은 같이 하고요. 예. 그다음에 상임위를 하나 더 해야 돼요. 하나 더 하시면서 법사위도 맡으시고요. 네, 네. 예. 기획재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려면 당정협의가 6월까지 끝나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직 그런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대충 해서 아마 조 단위는 필요합니다. 조 단위, 1조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1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프로젝트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셨던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하셨던 건가요? 대통령께 말씀을 좀 나눠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국책의 큰 전환, 이것이 이제 고등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사회상 또 국가의 목적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철학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단계가 되면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일을 마친 다음에 대통령께 말씀도 드릴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죠. 네, 그러면 혹시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예. 잘 정리를 해서요. 그리고 이것이 상임위가 또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 정책위가 나서야 되기 때문에요. 함께 하고 이제 교과부와 기재부와 공동으로 어느 정도
될 때에 그때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좀 나름대로 한나라당의 당론이 결정이 되고 정리가 되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상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적절할 때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당내 반대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비상대책위원이었던 나성인 의원은 원내대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몽준 대표는 황 원내대표는 임시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잘 참고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교갑으로서는 6월까지는 기본적인 내년 계획을 기재부와 의논하게 돼 있거든요. 예.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중요한 정책을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되고요. 또 6월 임시국회가 다가오기 때문에 국회로서도 이 6월 임시국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기국회 전에 한 번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지 국민들 앞에서 때를 놓치면 안 될 문제들입니다. 네, 민주당 쪽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네. 박영선 정책위 의장 어제 저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나라당이 정말 반값 등록금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민주당과 합의를 했다가 깬 취직 후 등록금 대출 상환제,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6월 국회에도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혹시 뭐 다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뭐 처리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취직 후 등록금 대출 상환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좀 미비하거나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발전시키고 개선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등록금 인상 상한제도 이미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요. 지금 기준이요. 학기당 3년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을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라는 것을 이미 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를 들면은 내년 1학기 등록금은 지난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3.3%인가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1.5배면은 5%를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미흡하고요. 국제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나 높은 이 등록금 자체를요. 너무 학생들한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실질적으로 낮추느냐, 명목 자체를 낮추느냐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등록금을 낮추는 기본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다른 부분은 또 함께 검토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도 또 했거든요. 네.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추경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추경 부분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수재가 났다든지요. 여러 가지 이제 돌발할 경우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저희 당은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추경도 추경이지만 이러한 국가의 기본 정책은요. 원칙을 세워서 우선 급한 것이 6월 달에 각 부처 간에 결정이 되는 내년 예산의 큰 그림을 완성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추경 문제는 이제 저희가 여야가 다시 야당이 요구가 있을 때는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아마 여러 이유를 대신 거예요. 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경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거와 좀 별도로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추가 감세 철회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미 감세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추가 감세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 감세는 저희가 이 원내대표 선거 때 공약으로 했어요. 예. 저희 당은 올해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재원을 오히려 꼭 필요한 데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확고합니다. 저희들은요. 그래서 요번에 30일 날 의총을 열어서 예. 감세를 계속 해자는 입장과 그렇지 않자는 입장을 한꺼번에 이제 토론을 해서 그때는 결정을 보려고 합니다. 추가 감세 철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양 진영으로 나눠서요. 예. 아주 공개리에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논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예. 한나라당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등록금 문제, 감세 정책 등 보면 민주당 주장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는 왜 민주당을 따라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보고 왜 짝퉁 정책을 펼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등록금을 내리자 하는 것은 앞수건이 두수건이 한나라당에서도 예전부터 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예. 2006년 이주호 장관도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시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또 우파 좌파 논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우파기 때문에 이건 못하겠다. 내가 좌파기 때문에 저걸 못하겠다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거는 부차적이고 그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시겠느냐.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여러 가지 민생 문제가 있을 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좌우가 있다 하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정 가슴에 품고 다가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에는 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는 우리가 다가가서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요. 또 집권 여당으로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깊은 이해를 저희는 오히려 바라겠습니다. 근데 국민이 원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불편한 것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요. 아무래도 그 달콤한 것을 더 원하게 될 텐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국가 정책이 이렇게 큰 중심이 없이 막 흘러가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등록금 문제나 이 등록금 문제는 좀 국제적으로요. 우리나라가 너무 부담이 되고 또 이것을 융자를 해주겠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빚을 걸머쥐고 시작을 하거든요. 예. 미국 사회 보면은요, 상당한 빚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시킵니다. 젊은이들이요. 기성세대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미래 세대가요. 이 기성세대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 데 있어서 자기 부담으로 상당한 어떠한 부채를 지고 출발시키는 이 제도가 옳으냐. 구라파는 그래서 고등교육이 완칙적으로 아주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는 기성세대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는 홀가분하게 출발해서 저축을 시작해서 다음 세대를 또 교육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회 체제를 갖추느냐 하는데 우리는 이 성큼 이제 대출로 나가거든요. 1,000만 원대에 육박하고 또 기숙사비, 교재비 여러 가지 또 최소한도의 생활비를 들 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는 대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는 한 저희 기성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우리가 부담하자. 이렇게 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감내할 수 없더라도 방향을 정하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가 희망찬 밝은 이제 사회에 나갈 때 이제부터는 저축할 수 있구나 이런 확신하에 건전한 사회로 이끄는 것이 옳지. 지금은 한 해에 200명, 300명이 이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비관 자살을 하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물론 여기에는 장학금 제도도 플러스돼야 되고 또 대학이 지금처럼 방만하면 안 된다는 대학의 경쟁력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구조조정 문제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광범위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뒤로 늦출 수도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의문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국가빚이 이제 400조에 이제 달하고 있고, 가계부처들 이제 어제 한국은행 발표입니다만 800조에 달한다는 것이거든요. 정부 여당이 빚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매일 돈 쓸 국민만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따가운 좋은 지적이세요. 근데 지금 우리 고등교육 재정 투자가요. 이제 우리가 한 40조, 41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교육 예산이요. 예. 그 중에 고등에는 12%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매년 한 3조 정도가 늘어나는데 작년에도 3조 늘었던 교육 재정이 거의 전부가 초중등 교육에 투자가 됐고 고등교육에는 통계에 의하면 조금 아니라 줄었다는 얘기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를 짜서요. 이 교육 재정 부담 부분 중에 최소한 한 20% 정도. 또 그리고 이 고등교육 재정도요. 우리나라는 이 공부담, 국가가 부담하거나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GDP의 0.6%에 불과한데요. 대 OECD 국가는 것이 1%가 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은 어려웠기 때문에 의무 교육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 중심의 이 교육 투자를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국제 경쟁력에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유아교육과 이 고등교육 양 날개의 끝을 우리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새로운 부채를 지재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 증가분 중에 앞으로 고등교육 부분을 강화해도 해결될 수 있고요. 또 장학금 제도를 할 수 있는 개인의 지금 기부를 하더라도 한 5%인가 정도밖에 우리가 국가에서 혜택을 주질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등록금이나 장학금을 위해서 시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혜택을 주는 제도도 강구할 수 있고 해서 공사의 부담을 고등교육에 집중해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 이 고등교육 경쟁력이 이제 국가 경쟁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심도 있게 이제 우리가 국민적 토론을 하고 국민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월 국회가 되면 이제 한미 FTA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6월 국회에서 좀 처리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요, 이제 상임위에서 우리 남경필 위원장이 중심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국과 맞물려서요, 적절한 시기를 채택하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혹시 소홀한 거 없었나, 변동되는 것 중에 국기에 지장되는 것이 없는가, 그리고 피해보는 국민들이 안 계신가,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면서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기는 조금 정치권에 맡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원내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